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무적성검사 언어영역 김세준 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농협 7급 사무능력검사 중에서 제1장 언어능력검사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언어능력검사에는 보시다시피 어휘력, 우리말어법, 관용적 표현, 언어추리, 독해 이렇게 총 5가지 분야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최근 3년간의 그 유형 분석을 보면 순발력형, 실력형 이렇게 나누어서 출제가 되었는데 지역별로 좀 또 다른 양상들이 좀 있죠. 근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뭐 문항수가 어떻게 됐든 간에 공통적으로는 어휘력, 우리말어법, 관용적 표현, 언어추리, 독해에서 골고루 출제가 됩니다. 근데 농협 7급 그 언어 영역의 문제의 특징을 보면 외워서 푸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기업의 그 문제와는 달리 장문 독해 비중보다는 외워서 푸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언어 영역에서는 누가 더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여서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고 흡수를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에 보시면 그 교재를 미리 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워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시간을 들이셔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좀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휘력에는 순우리말 어휘관계. 어휘관계 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동의어, 유의어, 반의어, 상하관계.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휘 등이 출제가 됩니다. 또 우리말 어법은 문법과 어법으로 나누는데 문법에서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로마자 외래어 표기법. 특히 한글 맞춤법 같은 경우는 뭐 표준어 규정 이런 것들은 눈에 자주 익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법에서는 높임법, 중의적 표현 이런 것들도 외우는 것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그 다음에 관용적 표현도 마찬가지로 관용어, 속담, 한자성어 이것도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뭐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집중해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언어 추리는 어휘관계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 반의,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휘적 관계가 출제된다. 언어 추리는 다른 기업과는 달리 좀 생각보다 많이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금방 적응하시고 요령도 생기시고 다 맞으실 수가 있습니다. 독해는 주제 찾기, 내용과 일치, 불일치, 문장 배열, 빈칸 추론. 이것은 다른 기업들의 직무적성 검사와 공통적입니다. 뭐 특별히 어렵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지문도 많이 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좀 시험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선 어휘력부터 보겠습니다. 어휘력에 보시면 무조건 외워야 하는 것들이 여기 그 3페이지부터 교재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순우리말, 나이, 단위, 절기, 호칭, 지칭 어휘들을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5페이지부터네요. 5페이지 순우리말부터 해서 핵심 예제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좀 14페이지까지입니다. 잘 한번 정리를 하시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꺼내는 그런 문제들이 되겠죠. 자,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친 사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길석, 달포, 될성불은 이런 것들은 맞게 써져 있는데 뜨악하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으니 뜨악하다. 뜨악하다는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쓰는 말이죠. 만점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데 뜨악하다 안 되겠죠. 뭐 마음이 개운하다 혹은 마음이 좋다 이런 걸 써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어느 순간부터 각종 매체에서 쏟아내기 시작하였다. 가끔씩, 조금씩
오르면서 준비에 나선다. 이런 걸 또 뭐라고 하죠? 네, 시나브로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뜩하다라는 거는 위에 좀 보시면 알겠지만 제법 마음에 들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에오라지는 마음이 부족하나마 그저 그런 대로 넉넉히 뭐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좀 이런 뜻이라는 게 나와 있고요. 저어하다는 서어하다 뭐 이런 표현으로도 쓰이는데 익숙치 않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서로 반의어 관계인 두 단어. 한자 이 단어 안에 반의어가 들어가 있죠. 그건 뭘까요? 농후, 희, 박 이게 다 각각의 반대의 뜻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먹다의 쓰임이 다른 것 하나는 마음을 먹는다, 귀를 먹었다, 습기를 먹어 잘 먹지 않는다. 근데 여기는 보면 여기서 먹다는 말 그대로 먹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번에 먹었다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능을 잃다, 뭐 기능을 하지 못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성격이 다른 하나 뭘까요? 1, 3, 4는 나이를 얘기하는 거고 망종은 절기를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 도량형 중 성격이 다른 거 줌이죠. 이것은 부피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고 나머지 치, 자, 마장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수량이 가장 적은 거 3번이 되겠죠. 이거는 2마리를 뜻하고 나머지는 다 20을 뜻합니다. 다음 중 절기가 가장 빠른 것 청명이 되겠죠. 위에 보시면 청명은 4월에서 4월 5, 6일경 그리고 이파는 여름의 문턱 그 다음에 망종은 6월 6, 7일경 소마는 5월 20일 22일경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제일 빠른 것은 청명이 되겠습니다. 4월. 그 다음에 우리말의 언어 예절에 성시담에 서방을 붙여 뭐 서방이라고 하여 직접 부를 수 없는 대상. 남편의 아우죠. 뭐냐면 남편의 아우는 결혼 전에는 도련님, 결혼 후에는 서방님 이렇게 해야 되겠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접속어는 날씨가 맑다가 어두워졌다. 맑다가 어두워졌고 번개가 쳤다. 이건 뭘까요? 뭔가 상황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래서 게다가가 되겠죠. 물론 그리고도 맞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에서 좀 더 적절한 것은 게다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기본 문제를 통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집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아마 1번이나 2번 중에 헷갈리실 텐데 1번이 맞습니다. 자기중심의 좁은 생각이나 소견. 자, 그 다음에 한자의 도금이 틀린 것. 이것은 예금이 아니라 세자입니다. 세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순 우리말로만 짝지어진 것은 걸신 들리다, 갈색, 단번에 이런 것들은 다 한자입니다. 4번이 순 우리말입니다. 제시된 단어와 같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 추세는 형편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추적, 수세, 형체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 단어들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유의관계가 아닌 것. 각오하다, 결심하다, 간병하다, 간호하다, 감염, 전염인데 계량과 창작. 이거는 유의관계가 아니죠. 계량은 기존에 있던 어떤 것을 좀 고쳐나가는 것, 이미 있던 걸. 근데 창작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창의 창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이 아니라 좀 어느 정도 그 뜻이 다른 그런 단어들이 되겠죠. 그래서 유의어가 아니라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6번 다음 중 동의어 또는 유의어인 단어 2가지. 뭐가 있을까요? 추측, 예측.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것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많이 안 풀더라도 한눈에 이렇게 추측, 예측 이렇게 들어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걸 바로 적성이라고 하죠.
다음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와 반의 관계, 수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뭐 어떤 고장난 것을 수리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보기를 보면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 보시면 뭐 사표나 어떤 것을 냈을 때 수리한다. 그것은 받아들인다 이런 뭐 의미가 있겠죠. 근데 반대의 말이니까 거절한다, 물리친다, 신청을 물리친다 이런 것들을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접수 등록 파기는 다 평상시에 많이 쓰시는 것들이죠. 따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합니다. 다음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의어가 바르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 보수, 뭐죠? 진보. 요즘 신문에 보면 항상 많이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자, 다음 중 반의어인 단어 두 가지. 능멸, 추앙한다. 뭐 좌절, 산재, 존속은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와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것, 갈마들기는 뭐냐면 뭔가를 좀 이렇게 틀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격금내기는 뭐를 번갈아서 하다 뭐 이런 것. 널뛰기 아시죠? 널뛰기는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뛰는 거죠. 뭐 널뛰기 하나만 알아도 이걸 알겠죠? 그래서 번갈아 틀다, 번갈아 하다, 번갈아 뛰다. 번갈아서가 공통적입니다. 다음 중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 여전히 눈물방울이 여전히 듣다. 참 듣다라는 속에도 이렇게 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여기서는 방울저 떨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방울저 떨어지다. 여기 앞에 보시면 눈에서는 눈물방울이 여전히 듣다. 뭘까요? 2번이 되겠죠. 소나기 듣는 소리에. 참 우리나라 표현 정말 다양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맞은 어휘 23페이지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가장 작은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는 100분의 1미터, 이것은 1000분의, 밀리미터는 1000분의 1미터, 나노미터는 10억분의 1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가장 작은 길이 나노미터 되겠죠? 13번 환갑 61세, 진갑 62세, 희수 77세, 미수 88세, 백수 99세. 이 사이에는 고희 70세. 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풀 수가 없겠죠. 다음 중 호칭어가 잘못된 것. 여기 보시면 나머지 1, 3, 4번은 다 맞는데 2번 손 아래 누이의 남편을 뭐라고 그럴까요? 매제라고 하죠. 자, 15번 다음 중 24절기 순서상 시가 가장 앞선 것. 소서는 7월 7일에서 8일까지, 고구는 4월 20일경, 처서는 8월 23일경, 백로는 9월 8일경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선 것 2번 고구 되겠습니다. 풀이 자라는 길의 가장자리. 아까 맨 앞에서도 단어가 나왔었죠. 길섭이 되겠습니다. 길동무, 지름길, 길소는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17번 뜻뿌리가 옳지 않은 것. 효시는 뭘까요?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효성이 지극한 자손은 틀린 뜻풀이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2, 3, 4 잘 아실 겁니다. 다음 중 풀이에 해당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한다. 너무나 쉬운 문제죠.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것을 뭐라 그러죠? 헷갈리죠. 개발하고 개발, 계몽, 뭐 계책은 모르겠는데 계몽은 지식이 낮은 사람을 깨우치는 거고, 개발은 슬기나 재능, 사상 따위 순수하게 이 개발이 이거에 맞습니다. 그럼 개발은 뭘까요? 개발은 토지 뭐 이런 것들을 개척하는 것을 개발이라고 합니다. 잘 알고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번 목숨을, 정기를, 환경을, 국토를 보전하다. 자, 보수는 뭘까요? 뭔가를 보수한다.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치는 걸 얘기를 하죠. 보정은 바로잡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보유 아시죠? 다음에 21번. 표준어는 공용어이다. 여기 있으면 바르게 사용한다,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공용어다. 여긴 공용어다. 근데 뒤에 보면 공용어는 아니다. 뻔하네요. 그러나. 다음의 뜻을 모두 가진 말. 흩어져 가게 하다, 좌우로 물치다, 옷자락을 벌리다, 방해를 이겨내다, 해치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쓰는 거죠. 나머지 해집다, 비집다, 대치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적중예상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한자성어, 책임을 추궁한다, 탄핵.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자, 제소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소추는 심판을 신청하여 수행하는 것을 얘기하고, 소송은 잘 아시죠? 원고와 피고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원에 뭔가 해결해주고 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소송이라고 합니다. 2번, 자, 일이 불혹, 지명, 이순, 이것은 또 앞에 나와 있는 자료 한번 찾아서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도금이 틀린 것, 뭐가 있을까요? 이것은 이럴 때는 세로 쓰이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세.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오로 쓰이죠. 조심하셔야 되고, 다음 순우리말 단돌이 일본어입니다. 다나 한자어입니다. 설탕,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죠. 순우리말인 것은 2번입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로 아닌 것, 곤색, 그 다음 남빛, 이것도 한자, 그 다음에, 멸치 다시, 그 다음에 대구 지리, 분빠이, 이거 다 일본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순우리말, 항상 헷갈리는데 결단코 도대체 어차피 그 한자가 있습니다. 도무지가 순우리말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8번 매우, 나머지는 하필, 희한한, 심지어 이런 것은 순우리말이 아니라 한자어죠. 그 다음에 9번 간과하다, 유사한 의미입니다. 간과, 묵과. 마찬가지로 10번, 11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유의관계가 아닌 것, 한눈에 들어오죠. 고국, 타국, 반이여. 결핍, 영면. 영면은 어떤 뜻이냐면 근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유의관계가 아니고요. 14번 뭘까요? 검양, 낭비. 한눈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유의어인 단어 2가지. 우리 많이 풀어서 딱 보자마자 한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합시다. 동조하다, 찬성하다 많이 쓰이죠. 창설, 창립. 그 다음에는 결핍, 결여.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들이죠. 자, 반이어인 관계 19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치욕 뭘까요? 영예죠. 여기서 18번 문제에서 고의와 과실은 서로 반이어 관계입니다. 타의, 자의, 이건 뭐 명확하고. 임의의 반의 관계는 뭘까요? 강제입니다. 20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반이어가 바르게 짝지어지 않은 것. 모방과 방심이 아니죠. 모방의 반대는 창의 혹은 창조,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개, 원시, 이거는 유의어이고 이것은 문명이 되겠죠. 23번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3번에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에 보면 재정과 재정, 또 우리가 항상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24번 보시면 반이어인 관계, 실제와 가공.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실제라는 단어가 2개가 좀 항상 헷갈리는 단어입니다. 실제는 뭐냐면 사실의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는 좀 더 이것은 사전을 찾아보시면 실제로 존재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존재에 초점이 주어진 단어입니다. 요 실제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5번 결속 분산, 26번 환희 애통. 이렇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시된 단어와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거. 자, 땅딸막. 이것은 뭐 키가 작다, 오종종, 얼굴이 작다, 오동통, 작고 통통하다, 작다. 여기 보시면 비식비식, 싱글싱글 뭐 이런 것만 봐도 알겠죠? 뭐 뱅글뱅글. 이 정도는 느낌으로도 아셔서 빨리 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합산이, 쓸데없이 수다스럽다, 간나위, 간사한 사람. 간합산이도 마찬가지로 쓸데없이 수다스러운 사람, 대갈마치, 온갖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 벽창호, 많이 쓰이죠? 도저히 뭐, 이 사람 어떻게 뭐, 통하지가 않는다. 트레바리, 이유 없이 남의 말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을 맞다. 여기서는 시간을 얘기를 하죠. 시간을 맞는 건 뭐가 있을까요? 3번입니다. 꺼리낌 없이 누르다. 여기에서 눌러 해당되는 거 뭐 충분히 여러분들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32번. 여기에 보면 굉장히 헷갈리실 겁니다. 이럴 때는 든지로 바꾸어서, 건화를 든지로 바꾸어서 어색한 것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아픕니다. 아픈 것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아프든지 외로울 때면 이런 거 약간 좀 어색하죠. 근데 1, 3, 4번은 건화를 든지로 바꿔도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33번은 뭐 너무나 뻔한 문제죠. 한번 풀어보시고. 자, 34번 단위명사가 잘못 쓰인 것. 그릇을 살이라고 하지 않죠. 살이는 뭘까요? 뭐 국수, 실, 뭐 이런 뭉치를 얘기를 하죠.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것. 치뼘자 발입니다. 이것도 앞에 그 개념이나 그 단어 설명의 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힘 70세, 지천명 50, 저는 약관이다. 20 더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학 15살, 약관 20, 부록 40, 지천명 50. 여러분들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씩 익혀나가는 것도 방법이겠죠. 앞서서 외웠지만 이것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외웠어도 생각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나올 때마다 우리 익혀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사이에는 1입이라는 30 이게 들어가겠죠. 그럼 38번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고 풀어보시고. 자, 39번 표준화법이 자 맞지 않는 것 1번입니다. 빙장어른은 남의 처부모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박과장은 자신의 아버지를 빙장어른이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아내의 아버지를, 자신의 아내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장인어른,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가장 늦은 때가 언제일까요? 해가 진 뒤. 보리 저녁은 언제냐면 해가 지기 전입니다. 지기 전. 어둑새벽. 이건 뭐 새벽이니까 훨씬 앞이네요. 해걸음은 뭐냐면 해가 서쪽으로 넘어갈 때. 제일 늦은 거는 진 뒤가 되겠죠. 자, 맹춘, 음력 1월, 성하, 한창 여름. 이것은 음력 1월입니다. 맹춘. 그 다음에 엄동. 많이 쓰죠? 뭐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것은 추자만 들어도 알겠죠? 가을이 들어가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니까. 그 다음에 오랫도록 빨지 않은 빨래감에서 나는 쉰 듯한 냄새 직접 한번 확인하시고요. 잘 있네. 요원의 쓰임이 잘못된 것은 뭘까요? 3번이죠.
내게 요원한 것. 여기서는 필요한이 맞겠죠. 필요한. 자, 밤에 자다가 마시기 위하여 잠자리 머리맡에 준비하여 두는 물. 뭐 이런 것들. 45번 뜻풀이와 그에 해당하는 낱말 바르게 연결한 것. 47번 밑줄침 뜻 바로 설명한 것. 이것들도 여러분들 그 답안지 보시면서 좀 확인하시고 좀 외워야 될 것은 좀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그 대상을 깎아내린다. 이제 이런 문제가 또 나오죠.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럴까요? 풍자라고 하죠. 골개는 뭐냐면 익살인데 여기서는 교훈이 있는 것을 골개라고 합니다. 익살은 뭐 남 웃기는 것. 해악은 익살인데 또 품위가 있는 것. 이렇게 나눠집니다. 49번 상대편의 말을 수적받아 재치 있게 넘긴다. 신소리라고 하죠. 지청구는 아랫사람을 뭐 잘못 꾸짖는 것. 그 다음에 너스레는 수다스럽게 떠벌려 놓는다. 흰소리, 터무니없는 자랑, 허풍 이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50번은 뭐 항상 우리가 쓰는 말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51번 민수는 뿅뿅대가 없다 보니 책상 앞에 5분을 붙어 있지 못한다. 이런 거 많이 쓰시죠? 뭐라고 할까요? 진득하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뭐 52번 넘어가겠습니다. 항상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자, 53번 이제 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 이런 유형들이 또 나옵니다. 빗을 노을에 때가 등에 지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5번 자, 든지와 던지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든지는 뭐냐면 선택을 할 때는 든지라고 합니다. 가든지 말든지. 근데 여기서는 선택이 아니죠. 그래서 2번이 맞게 되겠습니다. 조심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접속어 들어가는 문제들 있죠. 한번 57번 한번 풀어볼까요?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문자가 생겨 글이 쓰이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등장한 책이 4번이다. 4번의 시대는 아주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4번은 그 전시가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하게 이루어진 탓에 달가 착사가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문과 위작도 나타났다. 이후 인류사회는 문명이 더욱 발달해서 더욱 교육이 보편하고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현재 다량의 책의 대량 생산이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뭐죠? 이게 계속해서 뭘 강화하고 연결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게다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뭐 그렇다가 뭐 더욱 발달하고 또 혁신이다.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이 기술에 또 나왔다. 인쇄됐다. 뭔가 계속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고 그런 것들이네요. 그래서 게다가가 어울리겠죠. 58번도 여러분들 충분히 좀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자, 59번. 4가지 정도의 보기가 주어진 다음에 뜻을 모두 가진 말을 고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59번은 뭐가 될까요? 몸이 지치거나 힘이 없어 몸이 늘어지다. 끓이거나 삶은 것이 불어서 커지거나 잘 익다. 뭐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퍼지다 뭐 이런 게 되겠죠. 끝으로 가면서 점점 굵거나 널쩍하게 벌어진다. 몸이나 몸의 어떤 부분. 퍼지다가 맞겠네요. 그 다음에 어떤 위치나 처지에 있게 되다 계속하던 동작을 멈추다. 명령, 규칙 등이 제대로 시행되다. 어떤 일을 담당하거나 책임을 지다. 이거 많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근데 어떤 위치에 서게 되다. 이게 뭐냐면 반대 입장에 서게 되다. 내 친구 입장에 서다. 이런 식으로 할 때 쓰죠. 계속하던 동작을 멈추다. 이거는 뭐 흔히 쓰는 거. 가장 대표적인 거. 명령, 규칙 등이 제대로 시행되다. 법이 잘 서야 이런 거 많이 쓰죠. 법이 제대로 서야 이런 표현 많이 쓸 겁니다. 어떤 일을 담당하거나 책임을 짓다. 뭐냐면 회사 가보시면 나중에 당직,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당직을 서다. 이런 표현 쓰죠. 그래서 서다가 정답입니다. 61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어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어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익혀야 되겠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안 익히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뭐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추론하는 것도 아니고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어야 푸는 문제들입니다. 한번 문제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띄어쓰기가 올바르지 않은 것, 단어의 표기가 잘못된 것, 단어를 바꿔 쓴 것, 이런 것들은 밑에 그 핵심 예제로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설까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 문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맞춤법이 틀린 것. 맞춤법이 옳은 것입니다. 1번 문제. 바램대로 할 때 항상 바람이라고 하죠. 이것도 항상 헷갈리는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엿가락을 느렸다. 이건 맞네요. 학생 신분에 알맞은 하죠. 계곡물에 손을 담그니가 되겠죠. 맞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사이시옷의 쓰임이 바른 것, 숫, 양이 되겠죠. 나머지는 빠집니다. 띄어쓰기가 틀린 것. 자, 명사는 떼야 됩니다. 만난치. 그 다음에 작별한치. 이것은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 그래서 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떠날지. 이것은 뭐냐면 어미입니다. 낼 수 있는 지. 어미죠. 그래서 붙여야 됩니다. 이것은 붙였으니까 맞고 3번이 틀리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복수 표준어로 허용되는 것. 눈에 익혀두시고요. 여기 보시면 그 여직, 그 다음에 호실, 그 다음에 뭐 철딱서니, 철대기 뭐 이런 것들은 비표준어들입니다. 특히 올실은 보통 왜 올실 이렇게 쓰죠. 호실이라고 쓰지 않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여직도 마찬가지로 여태 비표준어입니다. 철딱서니도 철따구니의 표준어.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모음동화 관련이 없는 것. 2번 같은 경우는 탈락이죠. 탈락. 발음이 틀린 것 뭘까요? 맞구나가 아니라 말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합성어로 볼 수 없는 것. 참살구는 여기서 나머지는 다 합성인데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 참살구의 여기 참은 먹을 수 있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가 되겠습니다. 표기법이 잘못된 거 신문로 할 때 R을 N으로 하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됐고 표기법이 모두 맞게 적은 것 리포트 다이내믹이고 사인이 아니라 사인 랑데부 콤팩트 그 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이렇게 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낮춤과 호응 관계가 옳게 쓰인 것. 대개 정원사가 있죠. 보통 간접높임법에서는 사용하지 않죠. 게시절을. 호철아 선생님께서 오시랜다가 아니라 높여야 되죠. 선생님께서 오라신다. 초중고 때 이걸로 많이 아마 지적 당하셨을 겁니다. 내가 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가 되겠죠. 이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 둘째 형이 오늘 서울에 도착한대요. 이거는 옳게 쓰인 겁니다. 자, 불필요한 의미와 중복이 없는 문장. 공간, 비어있는 거, 빈. 광장, 원래 넓다라는 게 있는데 넓은. 백발 있는데 굳이 허연 쓸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4번. 어법이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
어, 1번 같은 경우는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 장르로서 문장이 긴데 여기 좀 주어 하나 더, 한 번 더 써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는 여기에 쉼표를 한 다음에 그는 그 중복되는 것도 사실 좀 어색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쓰실 때나 면접 때 자꾸 저는 계속 반복하시는데 별로 그렇게 뭐 썩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좀 보시면 식단으로 옮겨 안으면서 시작되었다. 뭐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주어가 생략이 돼 있죠, 지금. 4번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적중 예상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가자미가 되겠죠. 현행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 이것도 한번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번,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것을 모두 고르면 끄트머리라고 하죠. 끄트. 해도지 이러죠. 틀리고. 깨끗이. 일찌감치 이러죠. 일찌감치. 틀립니다. 그 다음에 오뚝이 그러죠. 뚝이. 틀립니다. 갑자기 자로 쓰죠. 틀립니다. 한번 개수 세보시고요. 그 다음에 쓰임이 바른 것, 이것은 시옷과 관련되니까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6번, 7번도 직접 확인하셔서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띄어쓰기가 맞는 것, 자, 걸은 채, 여기서의 채는 의존명사입니다. 의존명사. 만난 지, 이건 시간을 얘기를 할 때 볼수록 붙여야 됩니다. 또 다 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먹었는 걸 붙여야 되고요. 할 거야. 거야 의존명사입니다. 그래서 떼어야 됩니다. 후회할 걸 마찬가지로 걸 의존명사라 떼어야 됩니다. 의존명사는 띈다.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마찬가지로 만큼 뭐 대로 너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거 참 헷갈리죠. 앞에도 마찬가지로 한지 그런데 모를 경우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경우 진짜 모르겠다. 그러면 요령이 있습니다. 앞에 명사가 있냐 동사가 있냐 이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이 이거 뭐죠? 명사. 먹을 동사. 본대로 동사. 너대로 명사. 자, 동사랑 있을 때는 떼어야 되겠죠. 명사랑 있을 때는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먹을 만큼 동사랑 있기 때문에 떼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죠. 그래서 앞에 명사랑 있을 때는 붙이고 동사랑 있을 때는 띈다. 마찬가지로 이게 명사니까 붙였죠. 이런 식으로 푸셔도 됩니다. 헷갈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한번 직접 한번 확인해서 풀어보시고 복수 표준어로 허용되지 않는 것 아지랭이는 복수 표현이 아니라 이것은 이모음 역행 동화 현상이다. 역행 동화 현상이라고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앞에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13번 풀어보시고 자 14번 여기서는 모음 동화가 아니라 리을 탈락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에 어긋난 것 또 뭐 아실 텐데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 이러죠. 관련 안 그러고 련 이러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8번에 보면 티읕과 이응이 그 다음에 히읗과 이응이 만나는데도 슬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티그슬이 아니라 티으슬 이렇게 됩니다. 19번
나머지는 대왕선이자 먼저 한다. 근데 선술집은 여기는 선술 더하기 집의 합쳐진 형태입니다. 어원이 서양인 것은 고무. 일본 사람들이 네덜란드 에서 이걸 들여와서 자기들대로 외래어 방식으로 쓴 거라고 합니다. 우리말 속에 참 일본어들이 상당히 많죠. 다음 중 합성어가 아닌 것. 여기서는 덧버서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엿보다는 접두사 더하기 어근 이렇게 됩니다. 23번 요 세 가지는 접사 더하기 명사가 되는데 밤낮은 밤과 낮 이렇게 합성어가 돼 있죠. 24, 25번도 직접 한번 26번까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27번 주스가 아니라 주스, 바게트, 그 다음에 재즈, 에어컨 이런 식으로 되겠죠. 4번이 맞고 28번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29번 다음 밑줄 친 낱말이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것 10이죠. 스폰서십. 높임법 사용이 잘못된 거. 공식적인 자리에서 연설하는 건데 모두 조용히 하세요. 큰일 나죠. 딱 보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되겠죠. 선생님께서 그 책을 읽으셨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우리 할머니께서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33번도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4번. 저 사람이 소위 말하는 문제의 인물이야. 중복 표현. 소위 말하는. 그 다음에 미리 예측. 오래 추수한 햅쌀. 이런 것들이 중복이죠. 어려운 난제. 뭐 앞으로 전진. 간단히 요약. 뭐 이런 것들 다 중복입니다. 근데 우리 흔히들 쓰는 말들이죠. 자, 앞으로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법에 맞는 것. 그 나라에 가기 전에 풍토병 예방 알약이나 백신을 맞다는 백신이지 알약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알약을 먹거나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는 인재양성과 국가정책 개발을 위해 만들어졌다. 이거는 맞네요. 김구는 심도 있는 철학책 독서에 최고는 운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를 받는 것은 운동을 독서에 그러니까 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해 시낭송이나 노래를 부르는 등 여기는 를 부르다 동사 시낭송을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도 직접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38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양반들이 생활 속의 풍류를 드러냄으로써 서민들은 이거 반대 양반들은 이랬는데 서민들은 이랬다. 낸 반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낸 반면 이렇게 해야 되고 침해할 때 지식인들 그들의 지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할 때가 훨씬 낫겠죠. 3번은 맞네요. 4번은 좀처럼 우리는 한국 부모들이 자녀 양육 태도가 권위주의적인 지시통제형이 지배적이다는 견해를 좀처럼 무시한다. 좀처럼과 무시한다 어울리질 않죠. 좀처럼 무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9번 문제도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언어 능력 검사 중에서 어휘력과 우리말 어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네요. 좀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들 좀 머리 좀 식히시고 다음 강의 편에서는 이제 언어 능력 검사
나머지 관용적 표현과 언어 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